저는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제 아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돈 없는 시댁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는 뜻일까요? 저는 올해 71살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이정희입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도훈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도훈이에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우리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일까? 아니면 단순히 좋은 조건을 보고 선택한 건 아닐까?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아들의 결혼 과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밥보다 흙을 더 많이 만지며 자랐지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손수 짠 배를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웠기에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순이야, 이제 학교는 그만 다녀야겠다.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책 대신 농기구를 잡았고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 대신 밭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손이 갈라지고 발바닥이 터져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절대 가난 속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로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었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날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같이 살면 행복할 거예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힘든 삶도 덜 외로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논밭을 일구며 하루 종일 일했고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픈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기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 혼자뿐이다. 내가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한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더 독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아들 도훈이만큼은 공부를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쉬는 날도 저는 논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그러면서도 도훈이에게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훈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가야지. 그 아이가 서울로 대학을 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고 결국 도훈이는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도훈이는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허탈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난 기분이었으니까요. 도훈이는 점점 바빠졌고
저는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지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도훈이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도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며느리감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요. 수진 씨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셨고 그로 인해 수진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외할머니 댁에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외할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시고 겨울이면 손을 호흡 불어가며 따뜻하게 잡아주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으면서 저는 수진 씨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서울에서 편하게만 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로움을 알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지. 사람의 진짜 마음은 어려운 순간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결혼 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저는 수진 씨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수진 씨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일부러 초라한 차림으로 서울로 갔습니다. 낡은 코트, 달아빠진 신발, 손때 묻은 손수건까지 챙겨 들고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할까? 멀리서 도훈이와 수진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좀 어지러워서 그러네. 미안하지만 물 한 병만 사다 줄 수 있겠니? 수진 씨는 망설임 없이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물을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물 드세요.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면 모셔다 드릴까요? 저는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앞으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대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은 속내를 가진 사람인지. 며느리감 수진 씨를 처음 우리 시골집으로 초대한 날, 저는 일부러 집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나무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지 군데군데 곰팡이가 핀 채 뜯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오래된 주전자와 달아빠진 솥이 놓여 있었고 방 한쪽에는 오래된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수진 씨가 이 집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결혼하면 이 집에서 함께 지내는 날도 있을 텐데 과연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훈이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수진 씨도 조용히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겠지.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낡았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부족할 거야. 그러자 수진 씨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 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외할머니 댁? 수진 씨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릴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저는 외할머니 댁에서 많이 지냈어요. 방도 좁고 겨울이면 너무 추웠지만 외할머니께서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도 저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조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요즘 허리가 아파서 밥을 제대로 못 해 먹었네. 저는 일부러 힘든 척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수진 씨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던 그녀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도 차릴게요. 냉장고를 열어본 수진 씨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보며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제 어떡할 텐가? 저는 그녀가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그리고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한참 후 된장, 두부, 감자, 달걀 등을 사와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소박한 저녁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한 접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런 거 안 해도 돼? 힘들었을 텐데. 그러자 수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외할머니가 늘 저랑 같이 밥을 차려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아이가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밭일을 하는 척하며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수진 씨는 이미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기를 닦던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뭐 하면 될까요? 저는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고구마 줄기 좀 다 걷어야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하겠네. 솔직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농사일이 쉬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가끔은 시골에 내려와 도와야 할 텐데, 과연 이 아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 씨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장갑을 끼더니 제가 하던 대로 고구마 줄기를 하나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조금씩 속도를 내며 열심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그녀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수진 씨는 허리를 한번 폈다가 다시 몸을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걷고 나면 뭐 하면 될까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힘들진 않니? 그러자 수진 씨가 땀을 훔치며 씩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 정말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라. 이런 시골 생활 정말로 견딜 수 있겠니?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실망했습니다. 역시 이 아이도 현실적인 벽을 느끼는구나. 그런데
수진 씨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훈 오빠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든 괜찮아요. 다만 어머니께서 너무 힘드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아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돈을 보고 온 게 아니구나. 이 아이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구나. 며느리감 수진 씨가 시골에서의 하루를 보내며 저는 예상보다 놀랐습니다. 농사일도 서툴지만 최선을 다했고 밥상도 성심껏 차렸습니다. 무엇보다 힘들다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단순히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칠 때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 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현실적인 문제를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이와 수진 씨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저는 일부러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결혼하면 한동안은 이 집에서 같이 지내야 할 수도 있겠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훈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기 힘들어. 논밭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안일도 손이 많이 가고 겨울이면 여기저기 물 새는 것도 봐야 하고. 도훈이는 당황한 듯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 신혼집은 서울에서 구하려고요. 회사도 서울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뭐라고 대답할지 기다렸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걱정이 돼요.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시골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순간 실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시다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 볼게요. 꼭 같이 살지는 못해도 자주 내려와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아직 모든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수진 씨와 단둘이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그녀도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였으니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도 시킬 겸 했지요. 그런데 장을 보고 나오던 길에 갑자기 골목길에서 자전거가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비를 맞아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비에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바닥에 넘어진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겉으로만 착한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타고난 성품이 아닐까요? 저는 그제야 마음속에서 조금씩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가장 힘든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도훈이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 거실에는 저와 수진 씨만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솔직히 묻고 싶은 게 있다.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이 두렵다. 순간 수진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제가 왜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힘든 순간에 변하는 법이다. 지금은 내가 착한 마음으로 우리를 배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현실이 닥치면 너도 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도 않고 편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도 없다. 그런데도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니? 수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훈 오빠와 함께라면 어떤 현실이든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보기보다 능력 좋아요, 어머니. 그리고 저는 이제 도훈 오빠만큼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함께할 가족의 조건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어머님. 왜냐하면 저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거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잃어봤다니? 수진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마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게 웃으며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려. 수진 씨가 조용히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가족을 잃어본 사람이었구나. 저는 처음으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완전히 믿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제 말에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억울해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제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꼭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도망치지 않는구나.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도훈이에게 말하지 않고 수진 씨를 다시 시골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도훈이는 일이 바빠서 못 오는데 너 혼자라도 와줄 수 있겠니? 수진 씨는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갈게요. 그렇게 수진 씨가 시골집에 오던 날 하필이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장마철이라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였지만 이날따라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실수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손목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심하게 삐었는지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고 도훈이는 멀리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아픈 것도 잊고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두 손으로 저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업어드릴게요. 여기서 오래 계시면 더 위험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업혀서 가니? 하지만
수진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괜찮으니까 제 등에 기대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어깨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렇게 수진 씨는 빗속에서 저를 부축하며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 씨는 급히 상처를 살폈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자신이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좀 믿을 만한 며느리가 되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진 씨를 서울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밝힐 차례였습니다. 수진 씨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본 것은 초라한 시골집이 아니라 넓은 대저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대한 철문과 고급스러운 외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한 듯 입술을 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정말 어머니 댁이에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란다. 수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움, 놀라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란다.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 그 사업이 운 좋게 성공하면서 이렇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단다. 그제야 수진 씨는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제가 왜 일부러 시골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였는지, 왜 그런 질문들을 던졌는지. 수진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진아. 하지만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사람 마음이란 건 어려운 순간에서 진짜가 보이는 법이거든. 수진 씨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도훈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돈이 많든 적든 환경이 어떻든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바로 이 아이구나. 결국 수진 씨는 제가 시험한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망치지 않았고 힘든 순간에도 변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왜 이렇게 시험하셨나요? 원망도 하지 않았고 서운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로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잘 지내봐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 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도훈이의 결혼식 날, 저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식장에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환한 얼굴로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저는 마음이 묘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왜 그렇게 수진 씨를 시험했을까요? 혹시나 우리 가족을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까봐, 혹시나 조건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닐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수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저야말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요. 아들의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시골 생활이 좋아서 시골에 자주 내려와 있습니다. 몇 개월 후 도훈이와 수진 씨는 첫 명절을 맞아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부엌에 서서 허리를 굽혀 명절 음식을 했겠지만 이제는 부엌이 북적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도훈이와 수진 씨를 보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수진 씨가 능숙하게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도훈이는 옆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다듬은 나무를 가지런히 그릇에 담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드시면 쉬세요. 여기 일은 이제 제가 다 할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한테 다 맡겨도 괜찮겠니? 그럼요. 어머니, 이제 저 믿으시죠? 그러자 수진 씨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사람들은 저를 두고 돈이 많다고, 사람이 며느리를 시험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환경이 어떻든, 진짜 가족이 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만약 제가 처음부터 돈이 많다고 밝혔다면 수진 씨는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똑같이 저를 걱정했을 것이고 똑같이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처럼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인연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가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환경이 어떻든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처받고 서로를 시험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진짜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가족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시험해 보시겠습니까?